그동안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그쪽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켰다면 그 시기의 절차에 맞게 해왔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죠. 검찰이 3번 소환을 요청했고 또 공수처가 2번 할 때 그럼 뭐 제3의 장소에서 하자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거기엔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했잖아요. 아, 이분은 조사받으러 오는 분이 아니니까 체포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내준 거란 말이죠.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리더에서 국회의장이 돼서 대통령을 한 번 만난 적이 없어요. 물론 행사장에서 얼굴 잠깐 본 적은 있는데 그러면서 늘 느끼는 거는 국회를 되게 무시하는구나.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소통하지 않는구나. 그런 느낌을 받았죠. 늘 비판적인 목소리도 듣고 사회의 문제 제기도 잘 들어야 되고 국민의 민심도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아주 독선 리더십에서 나온 잘못된 오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소통을 잘 못했잖아요.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한 면이 있다. 이것을 본인의 입지만 강화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또 본인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리더십을 만나면 이걸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헌법도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헌법이 가장 큰 대로인데 38년 동안 큰 대로를 만들지 못한 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요, 저는.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명백하죠.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. 국회의 권한입니다, 국회의 권한. 국회가 3명을 선출할, 국회가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선출하는 거예요. 선출해서 보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. 그 절차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죠. 이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거거든요. 요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그 세대가 박근혜 탄핵도 봤던 세대고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이태원 참사도 겪었던 그 자기의 친구들,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해서 목숨을 잃고 이런 것들을 다 본 세대죠. 사실은 그게 다 체화되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쫙 봐왔던 세대여서 이번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지는 걸 보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런 속 안에 동력이 있었더라고요. 그 동력이 이번에 확 터져 나온 것 같아요. 이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.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지 않다, 밝다. 이런 희망을 갖게 됐어요. 국회의원들이 여기 이 민심과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잘 챙기는 국회로 나아가고 그것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는 거겠죠. 사실 의장을 좀 넘어선 역할도 고민을 하시는지. 이제 국회의장에 대한 그 기대 그런 측면도 물론 없는 거 아니겠습니다. 국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는 국회의장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어요. 그 국회의장 될 때도 이변이다 그러고 될지 몰랐는데 됐다 뭐. 근데 무지무지하게 노력한 거거든.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국회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를 잘 챙겨야 되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제 임기는 2026년 5월 29일까지입니다.